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며칠 동안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대출이 중단되면 집값이 조정 내진 하락, 폭락이 오진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대출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게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도 많았고요. 혼란이 있다 보니까 가능할 때 바로 또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고 요즘에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이 나와도 크게 나오진 않죠. 많은 비율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마저도 중단이 되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만큼 큰 데미지를 주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발빠르게 19일날 바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지만 지금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많아서. 자, 그럼 이 신규 대출 중단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시장에 주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사태 이전에도 점점 대출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일단 최초에 이번 정권 들어서 70%에서 60%, 40%로 계속적으로 하향됐고, 일부 금액이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출만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이번에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효과를 어느 정도 보였던 것들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금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대출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출 축소가 있을 때마다 집값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조용해지는 시기를 어느 정도 거쳤죠. 특히 최근에 이제 규제 지역 내에 그 LTV 축소, 그리고 15억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는 이 부분 생겨난 이후에 그 파동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주택의 경우 상당 기간에 그 보합세를 유지한 다음에 나중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규제 중에서 그래도 약발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대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되고 4월 이후부터 대출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점점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구나. 일단 DSR 적용이 확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두를 다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신용대출 경우에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것이 역대 최대로 또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역대 최장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내 돈이 많아야 사서 거주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아무리 규제가 이렇게 많고 대출이 약발이 어느 정도 데미지를 시장에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깨긴 어렵다라는 것이 시장이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지금의 대출 전면 중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주택 대출을 받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체크해 보면 아예 안 나온다 해서 이게 모든 은행들에게 전파가 되고 도미노식으로 전면적으로 금융권의 대출이 전면 중단이 되는 케이스들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은행이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세 군데 정도가 대출이 중단되거나 상품이 셧다운 되거나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농협의 경우 먼저
근래 대출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상반기에 대출을 활용해 본 분들은 알 텐데, 농협이 상품이 가장 좋았어요. 굉장히 이 마케팅도 공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제 작년 하반기에도 그랬을 거고요. 올해 상반기 특히나 많이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협의 대출, 농협 대출의 증가분이 정부의 지침을 넘어선 거죠. 넘어선 거고, 이게 사실 뭐 작년과 같았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정부가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총량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고, 또 여기에 또 우리은행도 특히 요즘에 전세가 급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죠. 액수 자체가 크게 증가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또 지침량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편성해 놓은 자금 총량이 끝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잠정 중단된 것이고, 또 이게 기사로 계속 나오는 건 타은행으로 확산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사실 금융이 이렇게 4대 은행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금융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중단된다라고 말을 하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원인을 보면 진짜 주택 집값 잡으려고 대출을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자, 금융위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4월 달에 규제를 도입한 겁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도입을 한 것이고, 이게 시대착오적인 규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올란 상황인데 당연히 대출금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계부채는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줄어들 수는 없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이렇게 높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금액이 다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쌀도 30% 오르고 뭐 시금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물가 자체도 굉장히 뛰고 있는 상황에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가계부채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계부채 관리가 건전한가, 건전성이 있는가, 아니면 부실한가,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건전성에 대한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떠나서 너무 강제적으로 낮춰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이사철이 이제 오고 있죠. 9월, 10월을 우리가 이사철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또 뭐 11월까지도 이제 이사철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목표치를 넘어선 겁니다. 총량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목표치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퍼센트 잡는 게 뭐 5%, 6%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기상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건전성 얘기하면은 일단 규제 지역에 10억 넘어가면 대출 안 해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실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대출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6%로 제어하기 어렵다. 일단 집값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고가보다는 중가, 저가 부동산들이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상승도 많이 됐고, 그래서 당연히 대출 이용 빈도도 높고 이 대출금이 상향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요, 올해 초반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 전세가 작년 8월부터 급등했죠. 전세가 2배 이상 오른 지역도 허다합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이용하는 수도 더 많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살려면 대출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없으셨던 분도 같은 자리 그대로 살려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돼요. 그만큼 돈을 벌거나. 그래서 대출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막아야 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으면 거주지 밀림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자,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대출이 제어만 되고 건전성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경제를 또 돌릴 수 있는 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루트가 됩니다. 파이프라인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가격은 다 올랐는데 대출을 줄이는 건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자, 일단은 이것은 수요를 억제시키려는,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려는, 전세가를
높이기 어려운, 높아진 전세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경쟁자에서 탈락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돈을 못 빌리니까. 그래서 수요를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용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제 억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에 농협이나 우리은행, 제일은행, 이런 지역들의 대출금의 중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 은행으로 수요를 또 몰리게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다른 은행들도 이렇게 금융위에서 권고한 것이 있잖아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 넘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11월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리셋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대출 중단 사태를 겪음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이게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또 거래가 막차를 타기 위해서 움직이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럼 타은행으로 수요는 또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늦으면 살 수는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또 대출 나올 수도 있고, 내년 되면 무조건 대출 나오고요. 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호가는 또 올라갈 테니까 지금 가격은 아닐 겁니다. 결국 결론적인 것은 지금 보합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대출이라는 게, 하지만 좀 더 길게 보자면 결국 공급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어느 정도 묶어놓을 뿐이지 결국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다시 나오면 다시 또 올라가는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고가 시장보다는 중가 저가 시장의 지속적인 상향이 저는 예상이 되고요. 결국 어느 정도 순간에는 또 지방시장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만 또 바톤을 넘어서 지방 지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결국 가격의 정점, 임계치에 다다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조만간에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임계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자, 그래서 이번 대출 중단이 주는 파급 효과, 시장의 그 영향은 늦으면 늦을수록 자산이 후퇴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살 걸, 재작년에 살 걸, 이러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파트 값이 2억, 3억씩 연수마다 차이가 나니까요. 중가 시장도 그러니까, 고가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대출 중단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어느 정도 기간은 묶어둘 수 있겠지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공급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시 수요가 적응하고, 그 높아진 가격에 적응을 하게 될 겁니다. 매년 지금 적응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은행의 대출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거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넘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폭락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출 건전성은 중국보다 더 안 빌려줍니다.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미국은 80%까지 나오고요. 우리나라 40% 주잖아요. 그리고 15억 넘어가면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상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상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건전성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적으로 하느니 금리 올리네 마네 뉴스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급발진해서 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죠. 자살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봐야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올라가긴 어렵다. 이미 근데 시중금리가 계속적으로 적응하면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준 금리의 그 상승에 너무 집중해서 보시면 오히려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단력이 저해되니까 시장 전체를 좀 아울러서 보시는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집값이 크게 올랐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금리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또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좀 간파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출은 못 막습니다. 중단을 일시적인 거지 계속 막지 못해요. 일단은 막는 거는 이미 했죠. 10억 넘으면 대출 안 해주는 거, 이게 대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다 해준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일어섭니다. 국민들 다 일어섭니다. 자, 10억 넘으면 대출 안 해주는 게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4대 은행하고 일부 금융들은 이제 10억 넘으면 안 해주는데, 10억 넘어도 대출을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 금융들을 위해서 뭐 제3금융이나 뭐 개인 대부업도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수요가 있더라고요. 예. 뭐 요즘에 뭐 10% 정도로 연인 10%로 개인 대부업 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이전에 뭐 보험사나 이런 대출 써서 뭐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사놓으신 분들이 승자였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중가, 저가 시장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수요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대출 전면 중단의 약간의 파급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어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4대 은행을 기준으로 대출을 운용하는 게 대다수기 때문에 수요 억제 효과가 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내년엔 다시 대출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해소되는 완연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조정 내지 하락까지 이어지긴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카드가 없죠. 지금 26번의 정책들, 규제들이 이어지면서 집값을 잡았느냐? 결국엔 못 잡았거든요. 결국엔 아직까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다 올랐거든요. 자, 연준도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테이퍼링 언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내 금리 상승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시장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락에 대해서 겁을 먹게 만들어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상승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자산 시장을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느샌가부터 계속적으로 공급 대책만 발표하잖아요. 계속 그냥 이전에 했던 거 넣고 뒤에 추가 넣고 이런 식으로 몇 장씩 해서 계속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28년 이후에나 완성되거나 아니면 아예 공급될 여지가 없는 주택까지 계획까지 수량로 계속적으로 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만큼 나중에 세워지니까 집값 잡힌다 이러한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시장에 전달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남은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러다가는 뭐 1000만 원까지 발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대권 주자들은 뭐 200만 원 만든다, 250만 원 만든다 자기 임기 내에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뭐 여러분들 이미 학습돼서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각자의 머릿속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대출 전면 중단에 대한 이 메시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산에 들어오는 속도의 문제지 화폐가 녹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력 내에서 내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내 자본을 녹이지 않는 방법, 최대한 나의 그 자산을 형성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그런 심도 깊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블로그로 이동을 합니다. 감사합니다.